CDC 연구 결과가 새로운 게 나왔는데 지난 여름 동안에 6개 주요 병원에 걸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대부분의 10대들을 보았더니 상당수가 심각한 비만이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에폭타임즈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관과 아동병원의 연구원들은 7월이나 8월에 병원에 가서 코로나19에 걸린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있는 그리고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소년들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들 중에 61.4%의 환자가 비만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대부분은 심각한 비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만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과 더 긴 치료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하고 일치하는, 이거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경우에 비만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비만의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도 같이 심각해진다 하는 겁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 중에서 비만이 있는 위중증 환자는 33.6%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각한 코로나19 위험 요소에 비만과 다른 의학적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서는 지금 밝히고 있는데, CDC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CCP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는 주로 비만과 위험에 노출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CDC 웹사이트에는 나와 있긴 합니다. 미국 의학 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또 다른 최신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비만이었지만 체중 감량 수술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 산소 보충, 그다음에 중증 질환이 필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체중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수술을 해서든 아니면 다른 다이어트가 됐던 어떤 방법으로든 이 체중 감량을 했더니 체중 감량 수술을 받은 것이군요. 체중 감량 수술을 받아서 몸 안에 있는 몸무게를 줄였더니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위중증으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몸무게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원들은 이 연구 결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성공적인 체중 감량 개입의 의미에 대한 최고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는 비만이 있는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비만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 개입이나 체중 감량 약물을 추구하는 환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긴 하지만 약물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했다거나 다이어트 같은 걸 통해서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그런 비만 치료보다 체중 감량 수술을 한 것이 훨씬 더 우수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아니다. 오해는 하지 마라. 꼭 그 수술을 해서 체중을 줄여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위험성이 덜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을 좀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요? 제가 말하면서 제 스스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체중이 문제인 것이지 그 체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CDC는 1월 1일로 끝나는 지난주 한 주간이죠. 지난주 한 주간에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중에서 약 95.4%가 오미크론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발표가 나왔는데, 한때 주종을 차지했던 델타 변종은 4.6%밖에 안 된다. 델타 변종은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오미크론이 95.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 드릴 때 그 전주에는 73%라고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3%였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95.4%로 늘어난, 전국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전주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았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급격하게 오미크론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 환자들의 변종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워낙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사실은 이제 이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정말 안 위험한 것이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델타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미국 내에서 이것을 연구한 연구소가 이렇다 저렇다 한 발표를 제대로 한 걸 저희가 못 보았습니다. 자꾸 이런 그 덜 위험하다라는 연구 결과는 주로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여서 왜 미국 내에서 이런 연구 결과 발표가 안 나오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좀 덜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파우치 박사는 사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참 감염자가 늘어나는 급증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보도해 드릴 때 100만 명 하루에만 100만 명 넘는 환자가 나왔다. 108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97만 명이 나왔다라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지금 하루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수준에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받으러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과거에 비하면 좀 자주 저희한테 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증상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 한인타운, 한인사회에서도 지금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보고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좀 중증으로 옮겨져 가서 입원하는 환자들, 오미크론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과연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죠. 한 1, 2주 정도 더 지나봐야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위험하구나 더 위험하구나에 대한 판단을 그때 가서야 할 수 있는, 이미 시간은 지나간 거고 환자들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보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과학자들이 지금 제대로 미리 선조치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간 다음에 결과만 지금 저희가 보면서 따라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숫자를 보면,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사망하는 환자들도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모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릴 때는 1,300명 넘는 사람이 하루에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사망자들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델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과연 치사율이 높으냐 낮으냐는 좀 더 시간을 지나봐야 저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파우치 박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텐데, 감염되는 사람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원을 하느냐,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는 거를 저희가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찰하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감염 몇 명 됐다 보다는 입원 환자가 몇 명이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라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숫자들을 좀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면서 감염이 급속히 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학 시즌이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마치고 이제 봄 학기가 시작이 되는 시즌이어서 학교 등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육청들이 지금 개학을 뒤로 미루고 현장 학습보다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기분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답답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왔는데 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혼란 속에 있어야 하는가. 결국은 이 방역 시스템, 검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지침을 지금 제대로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들도 상당한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좀 국민들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CDC에서는 지금 파이자의 백신 주사 같은 경우에 5개월 뒤에 다시 부스터를 맞아야 된다. 이게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게 됐고요. FDA에서는 5세 이상의 어린이들한테도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게끔 지금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사를 맞춰야 되느냐, 혹은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논란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쳐서 그런 것이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정신을 저희가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내가 이게 지금 지겹고 지쳐서 이 말이 안 들리고 다른 말들이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정확한 진실인지를 좀 제대로 눈을 뜨고 봐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이트들이 뭐 정보들을 많이 가려놓고, 혹은 심지어 이 정보들을 공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인데, 뭐 하나만한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되겠군요. 정말 정신 차리고 저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